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일 상황 말씀드리면 전일 고용지표, 실업률 발표되면서 예상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지표 나왔고 이후에 연준 이사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하락이 끝났고 상승이 시작되는 듯 하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장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시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파동 1파동 나온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008년 말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이후 2021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 현재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대파동 5파동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전부터 이 4파동이 맞다면 러닝 플랫 형식으로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전일 조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나오면서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크게 하방 이탈해주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셨을 때 그래도 이전 저항선과 비슷하게 비비면서 가고 있다가 전일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음 주 중에 또는 그 다다음 주 초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반등 없이 마무리된 후에 그 다음 주에도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파동이 다 끝났다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WXY 파동으로 마무리한 후에 반등이 한 차례 나왔고 그 뒤에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하락은 A, B, C 형태로 떨어지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기준선은 이전 중파동, 상파동의 채널 하단이었죠. 이 채널 하단 꼭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락 깨자마자 지금 벌써 1000포인트가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채널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였죠. 이전에도 여기 넘어주는 듯 하다가 저항이 나왔고 전일에도 고용지표가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고 연준 이사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거의 이 채널 상단까지 왔다가 저항 맞고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은 너무 세게 진행돼서 이 하락 채널을 하단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17,8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주 예정된 이벤트 보시면 화요일에 대선 토론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에 CPI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CPI가 만약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대선 토론 이후에도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요일 CPI 발표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발표 때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 수요일 발표 기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제가 말씀드린 이 채널과 지지선, 저항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전일 또 숏을 잡으셔서 큰 수익 보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이런 기준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연습하는 중이고 이게 선입견이 생기고 선호하는 포지션이 생기게 되다 보면 기준선을 보고도 이걸 기준으로 매매를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생각에 버티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줄 때 나는 숏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하면은 이 구간에서도 숏 포지션을 잡고
이 기준선을 깨고 올라가는데도 계속 숏 포지션을 잡다가 언젠간 내려가기치 하다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기준선에 따라서 기계같이 매매하는 그런 방법을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 선물 차트로도 보시면 S&P는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우선 종결이 되었고 이 반동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ABC 형태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도 이 구간에서 이 3파동 채널과 평행한 추세선을 맞고 지지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크게 하락이 진행되었죠. S&P 지금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시점이나 가능한 구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이전 이 하락 파동의 고점을 이은 저항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뚫린다면 아예 그냥 하락이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은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깨지게 된다면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ABC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 채널을 하방 이탈해주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지금 채널 하단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이전에도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보면 하락 채널 안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요. 채권 선물 차트로 보시면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인데요. 이 3파동은 1, 2, 3, 4, 5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일 급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조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올라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로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중순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이고요. 이 3파동은 3회 1, 3회 2파동을 마치고 3회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회 3회 3파동이 끝나고 3회 3회 4파동이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일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3회 3회 4파동이 끝나고 3회 3회 5파동이 진행되는가 싶은 움직임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온다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이 저점을 살짝 깨고 올라가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우하향 해오다가 2024년 7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고요. 8월 초까지 대파동 1파동 상승을 보인 후에 하락파동이 러닝 플랫으로 9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일에도 지표 발표와 함께 조정이 나왔다가 급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 2, 3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 조정 나왔지만 바로 상승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홀딩한다면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되겠고요.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나서도 다시 올라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을 지금 24년 6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 2파동 거친 후에 3파동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너무 5파동의 거의 중간 이상까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일 잘 올라주다가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2525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도 저점 잡고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당장이라도 급락으로 전환은 안 되겠지만 급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동 카운팅 상에서는 절단이란 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 A 파동이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나온 후에 B 파동은 삼각수렴 파동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다시 하락 C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락 W, 반등 X, 이후 삼각수렴 Y 파동으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봤는데요. 이전 삼각수렴을 깨주면서 바로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런 중요 지지선,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깨는 순간에 매도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들어갔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죠. 지금도 사실 추가적으로 이전 저점을 깨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반등이 또 나왔다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하락은 이 채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상단에 맞았을 때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고, 하지만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게 올라줬을 때 매도로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파동 카운팅과 함께 중요 지지선 그리고 채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제 관점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드리는 제 관점은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매매를 꼭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 못해서 제 관점과 다르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 관점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의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